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곡선이 됐고, 그 다음에 단기 비용과 비교해서 그 물리적인 이유는 다르다. 물론 장단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이어서 말이죠. 장기 비용 얘기를 좀 몇 가지만 더 정리해서 보고 가기로 하죠. 뭐냐면 이제 개별적인 사실들인데, 제가 아까 일부러 여기다 공간을 남겨놓고 지나왔죠. 남겨주십시오 했는데,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말이지 각각 상황을 좀 떼어서 볼 필요도 있어요. 전체 상황은 끝났는데 이제 개별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보자 이거지. 시험 문제가 뭐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은 그다음에 연습은 해보자 이거요. 먼저 보수 불변일 때 LTC 곡선 저렇게 나왔지. 저것으로부터 AC, MC 구하기. 그림 한번 그려보고 지나갑시다. 자, 규모 보수 불변이면 LTC가 우상향 직선이라. 그쵸? 이때 AC와 MC 곡선 그려보면 그 모양이 어떨까? AC, MC 그리기. 자, 우선 제 말씀에 답해주세요. 총량을 나타내는 선으로부터 평균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원점, 직선, 기울기고 한계치는 접선의 기울기죠. 근데 이건 지금 원점 우상향 직선이니까 어때? 그치. 평균치와 한계치가 모두 같고 일정하겠죠. 값은 어디서나 다 똑같겠지. 그림 그려보면. 예, 그래서 이것이 수평선이 된단 말이야. 자, 그렇죠? 그래서 규모보수 불변일 때는 우리가 앞에서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구해보면 원점 직선 기울기 평균치, 접선의 기울기 한계치, 그게 그려보면은 수평선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경우 여러분이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교재에서는 요걸 이제 스킵하고 지나갔습니다만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규모 보수 증가, LTC 곡선 모양이 저래. 그럼 평균치 구해 주십시오. 잘 봐봐. 평균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원점에서의 직선 기울기죠. 직선 기울기. 직선 기울기니까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치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다? 평균치는 계속해서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한계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접선의 기울기지. 접선의 기울기 각각 점에서 쭉 해보면 되겠는데 우선 눈으로 봐봐. 이렇게 생겼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도 생산량이 증가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죠. 네, 그래서요. MC도 계속 감소해.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 평균치 한계치 관계가 있죠. 평균치가 계속해서 줄어들 때는 어떻게 된다고? 한계치는 평균치보다 작죠.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저렇게 밑으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감소하면서 MC의 크기가 AC보다는 작으니까 저렇게 계속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얘기인데 한번 봐봐. LAC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이 경우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규모 보수가 증가하는 경우죠.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경우가 여기 이 부분 얘기였지. LAC가 계속 감소하는 구간이라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 어떻다 이거. 규모 보수 증가로 그냥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마지막 여기. 자, 규모 보수 감소하는 경우에요. 이때는 그림의 모양이 저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이거 잘 봐봐. 지금까지 했던 거 염두에 두고 평균 비용은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 자, 평균치는 원점 직선 기울기죠. 원점 직선 기울기가 자꾸 어떻게 돼? 커지고 있지. 그러니까 평균치는 계속 커지고 있고 한계도 잘 봐봐.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증가하지. 증가하는데 이것도 평균치, 한계치 관계에 따라서 평균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한계값은 평균값보다 크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한계 곡선이 저렇게 위에 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최종 정리됐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아까 요 그림은 뭐예요, 이거? 규모 보수 증가 감소를 모두 포괄했을 때 그림이고, 지금 우리가 저기 세 개의 그림, 위아래로 그린 것은 그 세 가지 상황을 각각 떼어서, 그죠?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 비용 곡선 도출이었습니다. 자, 이래서요, 우리가 장기 비용 얘기가 모두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교재를 보면 그렇게 해서 쭉 해서 그냥 어떻게 그냥 대충 이렇게 끝내버리고 말하는데, 예, 28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2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상황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긴 지금 그림 10에 14- 그림이 뭐라고 해놨어요? U자형의 장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야. 중간 얘기가 좀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주제입니다. 장기와 단기 비용의 관계예요. 자, 여기는 교재에서는 이제 섞어 풀어서 쫙 한꺼번에 여기저기 설명해 놨지만 여기서는 저는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단기 비용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기 비용 했고요. 오늘 이제 장기 비용에 관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장단기 비용이 마치 어때?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키워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써놓고 갑시다. 뭐냐면 장기 총병선 LTC죠. LTC는 단기 총병선 단기니까 short run 합시다. STC의 밑으로부터의 포락선이다. 밑으로부터의 포락선 일단 써놓고 이해하죠. 그리고요 이렇다면 또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장기 LAC 그 장기 평균 비용선 LAC입니다. 이것도 단기 평균 비용선 SAC입니다. Short Run Average Cost의 역시 밑으로부터의 포락선이 된다. 그러나 한계 비용은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SMC와 LMC는 뭐 포락선 관계는 아니다. 자, 일단 이제 지금 정리를 해놓고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장단기 비용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 하나가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보면 장기 비용선은 단기 비용선의 밑으로부터 포락선이다. 이제 밑으로부터 포락했다. 그러니까 포락했다라는 말은 끌어안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락선이다. 자, 그럼 여러분 말해 주세요. 소리 내서 한번 말해봐봐. LTC는 어떻게 구한 거라고? STC들의 밑으로부터의 포락선이다. 이게. 자, 그 다음에 LAC는 SAC의 밑으로부터의 포락선이다. 그렇죠? 내가 우격다짐으로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읽어놓고 이제 생각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장기의 총병선이나 장기의 평균 비용 곡선은 단기 것들의 포락선이다. 자, 그러면요, 이 그림은 이제 저랑 같이 그리는데 이 그림은 정밀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대충 이렇게 모양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데 위에다가는 장기 비용을 그리고요. 밑에다가는 위에다가는 총 비용을 그리고 밑에 그림에다가는 이제 평균과 한계 비용 그리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릴 것은 없고 대충 관계만 해서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 따라 그리지 말고 따라 그리면 안 되잖아요. 우선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말이죠. 관계를 이해하는데 먼저 보시 STC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요. STC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단기 총병선이니까. 그렇죠.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아주 소규모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만두 가게를 차리는데 솥단지 하나 딱 걸어놓고 최소 규모로 사업을 시작을 했다. 그럼 요거 자본 설비 묶여 있잖아. 요것에 들어가는 TFC가 있겠죠. 그럴 때의 STC다 이거지. 자, 해석해 주실래요? 이 STC1은 뭐지 지금? 여러분이 중얼중얼 말해봐봐. 단기죠. 그러니까 자본 설비는 고정이야.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아주 소규모의 자본 설비 한 대지. 한 대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산량을 늘릴 때 STC가 저렇게 변화해 간다. 이유가 뭡니까? 단기에 나타나는 물리 현상이 뭐지? 그렇죠. 자본 설비는 놔두고 노동 투입량만 늘리면서 생산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수학체 증 체감 반영해서 저런 모양으로 하나 나왔겠지 이제. 그러니까 저거는 뭐야? 다시 보면은 자본 설비 한 대로 묶어놓고 노동 투입량만 늘릴 때 그때 나타나는 단기 총비용 곡선이다 이거지. 근데 수학체 증 체감을 반영을 해서 저런 모양으로 나왔다 이거지. 그죠? 됐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본 설비 한 대를 더 늘렸어. 그럼 이제 요것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있겠죠. TFC2. 그럼 요번엔 TC2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해석해 주십시오. STC2는 뭐지? 자본 설비 두 대 묶어놓고 노동만 늘려서 생산할 때 총비용 곡선이죠. 그치? 이런 식으로 일일이 전부 다 한번 생각해 보자. 자본 설비 3대일 때, 4대일 때, 5대일 때. 그쵸? 전부 구해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각각의 자본 설비로부터 도출되어지는 STC 곡선을 상정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정 하나가 있어요. 자본 설비의 무한가분이니까 나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찜통 하나가 만두집 얘기했으니까 찜통 하나가 하나 살려면 뭐 10만 원 들어간다. 근데 이거를 10만 원이 아니라 이런 단위로 자본 설비를 나눌 수 있다.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 찜통 하나 무조건 하나 더 사야 되니까 10만 원 들어가야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찜통을 1원어치, 2원어치 이렇게 1원어치씩 잘라서 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제는 찜통 한 대일 때, 두 대일 때가 아니라 뭐야? 찜통 1원어치, 2원어치. 그러면은 이 안에 STC 곡선들이 무한개가 들어가겠죠 여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본의 무한 가분성을 상정하고 그 각각 자본 설비로부터 이런 식으로 STC 곡선들이 쫙 나오겠죠. 그러면은 LTC는 어떻게 구한 거라고? 밑으로부터의 포락선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가장 밑에 있는 점들만 어떻게 돼? 전부 연결해서 그려놓은 게 LTC 곡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STC 곡선 무한 가분성을 상정해가지고 빽빽이 그려놓고 밑에만 연결해서 그려놓은 게 LTC다. 그런데 그렇게 포락선으로 구해본 형태가 어떻더라?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그 이유는 규모 보수 증가를 반영을 해서 그렇다. 됐죠? 자, 저 그림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정밀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저렇게 술렁술렁 그림,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그럼 저렇게 해서 이제 LTC가 포락선으로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했듯이 LTC로부터 LAC, LMC 구할 수 있겠죠? 먼저 평균 비용 얘기 한번 합시다. 그럼 봐봐. LTC가 나왔어. 이것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봤더니 LAC가 나왔다 이래 봅시다. 그치? 자, 포락선으로부터 LTC가 나왔고 그것으로부터 LAC를 구했다. 원점 직선 기울기를 이용해서 쭉 구해봤습니다. 이제 LAC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고. 잘 봐봐. 그러면 여기 한번 봐주세요. 그럼 여기 이제 첫 번째 자본 설비에 STC가 있겠죠.
두 번째 자본 설비에 STC 있겠지. 그러면 잘 봐봐. STC1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SAC 곡선 하나 유도해낼 수 있겠죠. 자, 요거 STC 요거 있으니까 이것으로부터 AC, MC 곡선 유도해낼 수 있겠지. 자, STC2 있겠죠. 그럼 요 놈으로부터 역시 뭐가 돼요? 평균 비용 곡선, 역시 한계 비용 곡선 도출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다시 봐주세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본 설비로부터 STC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각각 평균 한계 비용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봐봐. 그런데, LTC가 STC의 포락선으로부터 도출되어진다. 포락선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잘 보면, 여러분이 한번 말해요. 그렇다면 잘 보면, LAC도 어떻게 된 거예요? 가만 보면. SAC 있죠, 여기. SAC. SAC. SAC가 위로부터 말이죠. 쫙 무한계가 도출이 되겠지, 이게. 그러면 LAC는 어떻게 구한 거라고? 이 STC들로부터 도출되어진 SAC가 꽉 들어차 있을 때 이것을 뭐요? 밑으로부터 끌어안는 게 LAC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요? 포락선 관계. 근데 MC 곡선은 그렇지 않을 것 같지? MC 곡선은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LAC의 최저점을 지나면서 요게 LMC가 돼. 그러니까 SMC들하고 잘 보세요. SMC하고 LMC는 서로 어떻게 돼? 포락 관계는 아니다. 서로 교차해버리고 있죠. 그치? 자, 됐어. 이게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단기 비용은 전혀 별개로 도출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그죠? 포락선 관계를 이용을 해서 도출된 것입니다. 이건 느낌이 좀 분명히 와야 되겠어요. 그치? 분명히 이 느낌이 와가지고 개념상 이제 그렇게 나오겠구나. 그럼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사실 너무 심했지. 그렇죠? 자본을 무한 가분하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예를 들어서 어느 자본 설비가 있는데요. 선택 가능한 자본 설비가 예를 들어서 세 가지밖에 없다. 이건 안 그래도 좋아. 그냥 개념만 한번 보시죠. 선택 가능한 자본 설비가 세 가지밖에 없다면 잘 봐봐. 그러면 STC 곡선이 몇 개만 있다? 세 개밖에 없겠지. 소규모 자본 설비 K1일 때 STC, 중규모일 때, 대규모일 때, 그치? STC 나올 거야. 그럼 LTC는 어떻게 구하면 돼? 밑으로부터의 포락선이니까. 잘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가 밑에 있는 거죠. 요 부분까지. 그 다음에는 여기가 미치고 그 다음엔 여기가 미치지. 그리고 잘 보면은 선택 가능한 자본 설비가 주어져 있다면 LTC 곡선은 어떤 형태로? 이게 굴절점이 나오겠죠. 굴절점을 가지면서 나오게 된다. 이게 현실적인 경우지 사실은. 근데 우리가 곡선으로 그렸다는 얘기는 뭘 가정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한가분. 그렇죠. STC가 무수히 많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면은 이런 굴절점이 없이 원점으로부터의 곡선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개념은 그런 거고 또 평균 비용도 그런 관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SAC 이런 모양으로들 되겠죠. 그렇죠. 선택 가능한 자본 설비가 세 가지다. STC 셋, SAC 셋이죠. 세 개 그려놔. 그럼 이것도 밑으로부터의 포락선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건 커튼 쳐놓은 것 같다. 그렇지? 이렇게 이제 굴절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무한 가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완만한 U자형의 곡선으로 된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장단기 비용의 관계는 포락선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 추가해서 몇 개 또 이제 간단하게 볼 사실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런 관계를 이용을 해 보면은 우리가 이거 용어 하나 할 수 있겠어요. 뭐냐면
제 질문인데요. 왼쪽 그림을 한번 잘 봐봐. 우리 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숫자가 쭉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인데, 그림이 물론 정확한 그림은 아니야. 그냥 대략 개념만 보자 이거죠. 여기 봐요. 그럼 여기 지금 최적 시설 규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요건 뭐냐면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저게 여러분 목표 생산량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목표가 이번 달에는 내가 100개 생산해야 되겠어. 목표 생산량이지. 우리 저 예에서는 100개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답해 줄래요? 목표 생산량과 최적 시설 규모.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 이거? 얘를 뭐예요? 얘를. 그렇죠.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자본 설비 규모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최적 시설 규모가 되겠죠. 그렇죠. 최적 자본, 최적 시설 될 거다 이거지.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기업의 목표 생산량이 정해지면 이 생산량을 가장 최소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본 설비를 알아내야 한다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 우리 쉽게 알아낼 수 있겠지. 왜? 포락선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저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 주시죠. 그런 말이지. 저기 우리 이 그림에서 여러분의 목표 생산량이 100개. 그러면 최적 시설 규모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어? 쭉 올라가 보면 되죠. 올라가 봐. 올라가 보면 자, 논리적으로 볼 때 LTC 곡선 여기인데 LTC는 반드시 어떻다고? STC의 포락점이죠. 그러니까 요 LTC와 접하는 STC 곡선은 분명히 하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점이다 그러면 요 STC가 여기서 지금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100개다. LTC 여기로구나. 요것과 접하는 STC 곡선 찾아갔더니 자본 설비 몇 대야 지금. 그러면 어떻다? 100개 생산할 때 최적 시설 규모는 자본 설비 3대로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거꾸로 역으로 추적해 보면 또 밑으로 본다면 뭐 그런 얘기 되어지겠죠. 밑으로 본다면 뭐 여기 어디라고 해봅시다. 요 점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100개다. 그러면 자본 설비 3개 그곳에 해당하는 SAC3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는 접하겠죠. 여기서도 분명히 접하겠지. LAC와 SAC가 여기 어디서 접하고 있겠죠. 그렇죠? 접하게 된다. 접하게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봐봐. 요거 자본 설비와 관련된 하나 또 용어인데, 거기 교재에도 써 있습니다만, 최적 효율 규모라는 말이 나왔어요. 최적 효율 규모. 최적 효율 규모 또는 그럼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적 효율 규모 요 개념은 뭐냐 놓고 보시면 제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고 저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최적 효율 규모는 어떤 회사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하여튼지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평균 비용, 에버리지 코스트죠. 평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본 설비 규모. 그걸 우리가 최적 효율 규모라고 하자.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또 되게 이제 시험에서도 요거 이렇게 표시하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자고. 최적 시설 규모는 뭐예요? 목표 생산량을 최소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본 설비 규모를 말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각각 막 바뀌겠죠. 그런데 최적 효율 규모는 뭐라고? 전체 다를 고려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산물 중에서 평균 생산비를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자본 설비 규모다 이거지. 그럼 여러분 저기 그림으로 한번 평가해 보고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잘 봐봐. 우리가 말이죠. 각각 자본 설비로부터 SAC 평균 비용 곡선을 유도해낼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근데 평균 비용 곡선은 U자가 되겠지. 그럼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가장 평균 비용 최저 밑에 내려와 있는 요거죠, 요거. 요거 쭉 올라가 보면 아이고 요거 자본 설비 예를 들어서 5대다. 그러면은 봐봐. 이게 바로 뭐가 돼? 어떤 생산물 X제를 생산하는데 평균 생산비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자본 설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건 자본 설비 4대일 때 평균 비용. 요건 3대. 자, 요건 자본 설비 6대일 때 평균 비용. 7대일 때. 그러니까 자본 설비를 어떻게? 5대로 할 때가 가장 평균 생산비를 최소로 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최적 효율 규모이고, 그리고 답해 주세요. 이거는 그렇다면 최적 효율 규모의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은 어디에 해당하겠어? LAC의 최저점 되겠죠. 그렇죠. LAC는 SAC의 밑으로부터의 포락선이니까. 그렇지. 자, 됐어. 정리. 그래서 최적 효율 규모, 우선 소리내서 한번 말해봐봐. 최적 효율 규모는 어떤 것이라고요? 개념이?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간에 평균 생산비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자본설비 규모다. 그건 어디에 해당한다고? LAC의 최저점과 접하는 SAC 곡선. 그 자본설비 규모다. 이거지.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최적 시설 규모 개념은 뭐냐? 이건 요거하고 좀 다르죠? 어떻다고 개념이 요거는? 최적 시설 규모. 목표 생산량이 정해져 있을 때 얘기지. 그 생산량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자본설비 규모. 요 개념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장단기 비용이 저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적 시설 규모, 최적 효율 규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생산물 시장 분석할 때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만 더 할게. 자, 마지막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교재 말이죠. 거기 그림 10-15 그림인데 자, 요건 뭐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를 역사적, 경험적 LAC 곡선의 형태다 이래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봐. 아무 말 없이 이 그림만 보고.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평균 비용 곡선이다. 이 뜻 되겠죠? 역사적으로 경험한 평균 비용 곡선이다.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주실래요? 그렇다면? 과거 자본주의 역사가 어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해석해 주세요. 이 부분은 뭐지? 평균 비용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니까. 규모 보수 증가. 근데 이 규모 보수 증가는 어때요? 잠깐 동안 일어나고 끝내버렸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수평이니까. 그죠? 규모 보수 불변 상태에서 지금 자본주의 경제는 돌아가고 있다.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역사가 경험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요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결과하고 일치하죠. 컵더그러스 생산함수가 어떤 형태였지? 컵더그러스 생산함수는 1차 동차였죠. 규모 보수 불변이었지. 그거하고 매치되는 개념이지. 자, 그러면 이것의 이제 의미를 챙겨봐야 돼. 그러면 규모 보수 감소, 규모 보수 감소는 안 일어났냐? 그렇죠. 규모 보수 감소는 안 일어난 거나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자본주의 역사에 이제 경쟁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의미를 좀 챙겨봐야 되겠는데 다른 회사들은 규모 보수 증대를 일으키고 있죠. 혼자 규모 보수 증가를 일으키는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경영에 실패했어. 그러니까 그 기업만 감소를 일으켰다면 그건 어떻게 됐을까? 이 기업은 망해서 없어졌겠죠. 다른 기업은 평균 생산비를 낮추니까 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는데 얘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망했을 거란 말이죠. 얘도 망했어. 또 이것도 봐봐. 이거 뭘 얘기해? 전 세계 다른 모든 기업들은 다 최소한 규모 보수 불변은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회사가 나타났다. 그럼 이 회사는 망하는 거죠, 이거. 이 회사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LAC 곡선이 수평선이다 하는 얘기는 자본주의 경제가 뭐 그만큼 태평성되었다 그 말이 아니라 규모 보수 감소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즉각 어떻게 돼요?
퇴출돼서 망해서 없어진다 이거지. 그런 얘기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나중에 우리가 독점할 때인데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게 그렇잖아요. 뭐 자동차 회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남은 게 현대자동차 하나 남은 거나 마찬가지지. 기아도 현대한테 인수됐고 삼성 르노로 날라갔고 현대자동차 혼자만 이러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참 이랬으면 좋겠는데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이런 일을 일으킨다면 이건 뭘까? 요거는 실제로 규모 보수 증가가 일어난 거죠, 다시. 그치? 규모 보수가 증가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로서는 독점 기업이지만 세계 시장에 나가면 뭐겠어요? 완전 경쟁이죠. 다른 나라의 자동차 회사와 싸우는데 다른 회사 자동차 기업들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의 현대자동차만 이랬다. 그럼 얘들은 다 어떻게 될까? 요건 다 망해서 없어지겠지. 왜냐하면 평균 생산비가 낮아졌으니까 그만큼 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잖아. 그럼 얘들은 다 없어질 거 아니야, 이제. 누구만 남아? 현대만 남아. 얼마나 기분 좋아. 어떻게 됐어요, 이게? 독점이죠.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발생한 독점을 우리가 자연 독점이라고 한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내일 독점률이 얘기할 때 바로 요거 얘기죠. 여러분 말해주세요. 자연 독점은 어떻게 형성된 독점이라고? 규모 보수 증가, 평균 비용 감소. 경쟁업체에 비해서 평균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다른 경쟁업체들이 그 시장에서 뭐 퇴출당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생긴 독점을 우리가 자연 독점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 자연이란 말을 붙여준 게 참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자연. 그 말은 뭘까? 그래요. 자본주의 경제는 자유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완전 경쟁 상태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냥 경쟁 그냥 풀어놔두면 어떻게 마지막은 독점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1등은 한 명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하는 데서 얼마나 그 사람이 수완이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새로운 기술을 빨리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한 명에 의해서 독점되게 돼 있어. 이게 막스도 얘기하는 뭐 독점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독점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죠. 시장에서 아무 제약 없이 완전 경쟁해봐라. 이건 우리가 뭐 틀리 경험할 수 있는 거지. 남학생들 군대 가서 말이죠. 10,000명 사단 병력을 선착순을 시켜라. 1등 한 명이죠. 처음에 뭐 우리 동기니까 같이 들어가자 뭐 어쩌고 그러지만 아이고 니네 동기야? 한 바퀴 더 돌아 임마. 그럼 어떻게 될까? 그죠. 혼자만 뛰어들어오죠. 뛰어들어오면서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혼자 들어오겠지 뭐. 그런 거다 이게 독점되어 있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냐. 지금쯤 아마 모의고사 보면 1등은 한 명 나오겠죠. 우리 경제학을 처음 다 시작했지만 말이야. 지금쯤 시험 보면은 1등은 한 명 나올 거다 이거지. 뭐 그렇게 불쾌한 예를 드냐. 1등은 한 명 나오게 돼 있어. 그렇죠. 무수히 많은 사람이 경쟁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바로 요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본주의는 독점되는 현상을 피할 수가 없다. 자연 독점. 이유가 뭐라고? 규모 보수 증대를 일으키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시장을 석권한다. 그렇죠. 자, 요거 하나 추가하고 해서 비용 함수에 대한 얘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생산 함수. 그냥 오늘 이제 비용 함수 얘기 마무리했는데 노트 필기 잘 해놨죠? 요 흐름을 잘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서 장기 비용 도출까지 잘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단기 비용의 관계는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참 뭐 자세하게 그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장 분석할 때는 이 그림을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음미를 할 거지만은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미시용작에서 제일 재미없고 딱딱한 부분 진도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재밌어.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시장 이론이죠.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부터는 좀 이 생산과 비용 함수했던 것에 비해서는 덜 딱딱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늘 11장 시장 이론으로 한번 나가봅시다.